집을 40대 중반 이후에 사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진다라는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0대 중반 제 나이 또래죠.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른 동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대구입니다. 대구에 지금 곳곳에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동네, 영원히 집값이 내릴 줄만 알았더니만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저는 부동산 쪽으로 전혀 저는 아무런 이 친구가 고민이라든지 걱정이 없는 상태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이 친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본인의 상담 사례를, 현재 있는 상황을 상담을 했던 얘기,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제가 유튜브를 해서 막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라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 이제 계약갱신청권을 이제 썼는 상황이고, 2년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썼었죠. 그 집에 살면서 쓰고 하다가 저번에 썼고, 이번에 봤더니 전세 가격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이 지금 현 시세가 올랐다는 것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를 많이 해서 막 그런 친구도 아니고 돈이 없는 거죠. 5천만 원을 어떻게 2년 만에 올려주겠습니까? 연락도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그 전에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죠. 전세금을 이제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 협의하는 상황은 아닌데, 전세금을 5천만 원 현재 시세대로 집주인이 올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인지, 다른 전세자를 넣어서, 아니면 본인이 들어올 상황인지, 아니면 전세금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인 반전세식으로 월세를 추가로 더 이분한테,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세를 추가적으로 낸다거나 전세를 다른 데 또 가야 된다거나 임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계속적으로 전세를 떠다니는 것도 그렇고, 또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집을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고 예전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점에 집을 사가지고 비쌀 때 사서 계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팔아서 본인에게는, 나는 이 집을 나중에 샀을 때도 뭐 이렇게 여러 막 주변의 얘기도 듣고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샀지만, 사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져서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차익이 생겼으면 이 친구가 좀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지 경험적으로 긍정적인 본인의 뇌리에 딱 꽂혔을 건데, 가격이 고점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팔 때는 어렵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몇 년 전에 완전 힘들게 매도를 했던, 겨우겨우 1년 만에 또 내놓은 집 팔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난 집 사면 안 되겠다. 난 투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 그래서 대구에 물량도 많고 전세도 폭락하고 이제는 물건도 넘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신축만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너무나 싼 거죠.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신축에 다 지금 막 많이 살아보고, 뭐 엄청 핵심지의 전세로는 비싸서 못 들어가겠지만 그 언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세를 다 웬만한 아파트들을 많이 살아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내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갈림길에 온 거죠. 여기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을 계속적으로 살면서 집주인하고 협의를 잘해서 전세금은 내가 더 이상 못 올려주는데 추가적으로 관리비 또는 뭐 반전세식으로, 반월세식으로 내가 매달 현금을 뭐 집주인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두는 거죠. 이 친구가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그냥 영원하게 저렴하다거나 물량이 되게 많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본인이 살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동네에 물량이 다 정리되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핵심지부터 점점 올라가는 걸 이제 최근에 현장을 가서 이 친구가 봤다는 얘기인 거죠. 모아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점점 애들 또래가 저보다는 이제 약간 나이가 어린 애들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교육비가 커지는 거죠. 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최근에 또 퇴사를, 그럼 외벌이네, 외벌이에 돈 들어갈 지출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은 거의 100% 확정된 사실인데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뭐 노후 준비가 돼 있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연금, 그러니까 부동산 쪽을 안 하면 혹시라든지 추후에 내가 월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그런 거 있죠. 금융 상품에 가입이 돼 있나 물어봤더니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집을 사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맞냐?
예전에 2030 때보다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그때도 내가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40대가 훌쩍 지나 보니까 더 겁쟁이가 돼 있고 더 보수적이고 더 조심성이 커지고 예전에 또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죠. 본인 집을 샀는데 고점에 물려서 또 하락해서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 팔 때도 너무너무 팔기가 힘들었다.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혹시라도 또 댓글에 아니 싼 집을 사면 되지. 빌라 같은데 저렴한 거 사가지고 1억 미만의 집도 외곽에 찾아보면 대구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집을 이 친구가 아마 또 사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사는 거 나중에 가격 상승 여력이 되는 100% 그런 건 없겠지만 확률이 높은 쪽에 사고 싶겠죠. 누구라도. 또한 어차피 대출을 내야 됩니다. 담보대출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집을 내가 사게 되면 온전히 내 돈으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와이프랑 같이 대출 원리금.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자를 내면서 원리금을 내면서 쭉 내가 실고자 하면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을 갚는데 물론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대출 갚는데 내가 너무 허리끈도 졸라매야 되고 소비 지출도 통제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학원도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런 희망이 하나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추후에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런 물건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대출도 금도 갚아나가고 지금 이 희생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가족이 화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집을 거기 대출받아서 실거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내가 떠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내 집, 내 돈을 들여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꼭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실거주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떠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나중에 지금 대구가 지금도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도 있고 뭐 전세 가격은 아직 전세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향후에 지금 이제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메인 핵심지. 그럼 옆으로 이제 점점 2급지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상승된다, 물량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제 친구 사례처럼 계속 여기 살거나 살고 싶으면 그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 전세금 5천만 원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월세식으로 내가 줘야 되겠다. 그 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도 마음도 당연히 편할 것이고 자산 방어 측면에서도 부동산 이제는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한 3억대 정도로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해서 대출 여력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엄청 메인에 할 수는 없죠.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3억대 구축 30평대 아이들 2명이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친구가 만난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네가 가고 싶은, 네가 살고 싶은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그 동네 아파트에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네가 한번 아파트를 나중에 한번 선택이 된다라면 혹시라도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그 전에 몇 개 그 후보군 중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연락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아직 뭐 시간이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결정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래저래 고민도 하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냥 우리가 용수철이 자기 다시 자리로 돌아가듯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딱 나오면 다시 자기 자리 돌아가죠. 마음을 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면서 이 친구는 이제 더 기존에 있는 5천만 원을 못 올려주면 더 외곽으로 조금 더 본인이 사는 집보다 약간 외곽으로 가거나 더 구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에서 또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적은 평수로 오히려 평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 금액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와이프 본인 그 친구 와이프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 성향이 아이들 교육, 학군, 사교육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교육비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죠. 근데 과연 저게 맞나? 내 집 없이 임대로 돌아다니는데 물량이 많아서 임대료가 안정되면 모르겠지만 내 자산이 없는 상황,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는 내 명의로 돼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내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 해서 본인들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와이프는 최근에 퇴사해서 남편이 외벌이인 상황에 나중에 퇴직하면 야, 너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쭉 지금 1년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과정과 시간 순서대로 이 친구의 가족들이 흘러오게 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전세 살 것인가. 이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제 친구처럼 관심이 없고 투자를 예전에 해봐서 실패를 해봤던 경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나 코인은 내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유의지, 또 조금만 해도 되고 뭐 내가 뭐 큰 돈을 투자해도 돼도 상관이 없지만 주식 이외, 코인 이외 이런 부동산이라는 재테크도 될 수 있지만 실거주의 이런 시장에는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또 이렇게 자가를 마련하든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참여 시장이다 보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투자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집 마련은 무조건적으로 기본값이 아닌가라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집이 그러니까 물론 상승하는 위치라든지 저평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 힘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하나 뭐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것 같고 화폐 가치 하락 대비해서는 제 친구가 실패 가격이 폭락을 해서 매도한 이런 아픈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시기가 잘못됐고 위치가 잘못됐고 비싸게 샀다는 그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물건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이 초보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면서 오늘 40대 이후에 또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변수도 많고 또 들어가야 될 돈은 점점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더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최근에 친구 만났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친구야 힘내자. 화이팅!